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어머니가 통장에 돈 모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남들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었는데 삶의 지혜였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예. 저는 뭐 공부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기질 사고방식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암기식, 주의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정작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둔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이 이 금융 문맹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듣냐? 부모님들이 왜 이런 교육을 안 시켰을까? 지금 자식들 중에 돈 함부로 쓰고 돈 관리 안 하고 이런 분들 솔직히 부모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경제교육 안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은 애들 학원 보내고 그냥 용돈 좀 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왜 돈이 필요하고 왜 돈을 낭비하면 안 되고 왜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왜 힘들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게 없어요. 학교는 아예 안 시키고. 정작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사회에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집 한 채 돈을 쓰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억 정도 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학교 가서 배우는 건 딱히 없지 않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무려 16년을 배우는데 그리고 학원도 무지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나이 먹고 사회 나와서 우리가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인 경제교육은 단일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 먹고 사교육만 많이 배우고 그냥 대학 물만 먹었지 막상 돈을 벌어가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쪽 쓰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는데 자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국가 탓, 사회 탓 하잖아, 이게. 이게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인데, 아무튼. 저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댓글을 보신 분들한테 돈을 모으라고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마인드가 망가집니다. 그러니 돈을 모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환경이 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부모와 가난하고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올바른 경제적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모범이 돼가지고 막 돈을 열심히 모은다거나 열심히 해가지고 헛돈 안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억척스럽다도 열심히 살아서 뭔가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뭔가 자신들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보통 가난한 환경에서 많이 없어요. 이게.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 이 가난한 환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가난한 환경이 자란 이제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돈을 벌어도 벌이가 적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 버는 돈 어떻게 모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게 되면 뭔가 멀리 보기보다 그냥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게 돼. 그러면 당연히 경제교육 같은 건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외모 관리나 기본적인 관리는 중요해요. 네, 그건 중요한데 우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는 돈의 상당수를 뭐 꾸미거나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돈 쓰는 건 좀 너무 오버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많이 쓴다니까. 내가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 돈 모으는 것을 쓸모없는 행위처럼 좀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거죠. 아니 어차피 내가 뭐 월급 벌어봐 얼마 안 되고 우리 집도 잘 사는 거 아니고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 투자를 잘해가지고 떼돈 버는 게 아닌 이상은 이번 생에서 뭔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 불가능한데 그럼 뭐하러 힘들게 모아야 되냐. 일단 썩어빠지 마인드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이걸 합리화시켜 요즘에. 우리가 쇠가빠지 벌어봤자 뭐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간다. 언제부터 신축 타령한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 때 신축 타령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 때도 안 한 신축 타령을
사회생활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이 신수 타령한다니까? 아, 신축만 집이고 구축은 집 아니야? 아니, 여러분 아파트도 신축이 많습니까? 구축이 많습니까? 신축 전체 아파트 중에 10%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아파트 많잖아. 물론 올해는 아파트가 좀 노후도 됐고 뭐 이제 신축보다는 좀 모자란 게 있겠지. 근데 사는 데는 진짜 없거든요. 여러분 뭐 구축 아파트 살아보면 좀 아시겠지만 단지 불편한 건 요즘 신축에 비해서 뭐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없다는 거지. 사실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근데 애초에 뭐 돈을 제대로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신축 타령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요즘 어떤 마인드냐면 어차피 뭐 좋은 집 못 살 바에 부자가 못 될 바에는 힘들게 돈 모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경제관념이 제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래서 뭐 남들은 뭐 돈 쓰고 차 굴리고 여행 다닌다 하더라도 뭐 저 사람들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인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돈 안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의 치부를 너무 알려고 하고 소문내고 드러내는 문화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남의 어떤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알려고 그래. 가정사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말 못하는 사연 같은 걸 알려고 그래요. 저는 좀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뭐 어떤 가정이 잘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 너무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좀 있어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근데 보통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남의 치부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능력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그래. 내 프라이버시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도 소중하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없는 분들이 남의 집안상에 다 하려고 그래. 보통 가난 동네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가난 동네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보통 가난 동네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옆집 그 옆집 이렇게 따닥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동네 집안상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 옆집에서 어제 뭐 부부싸움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압니다. 자식 있는데 우리 몇 살인지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지 다 알아. 이게 좋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뭐 누구는 그래도 이웃끼리 뭐 정이 많고 잘하니까 좋은 걸 생각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에서 뭐 문제 생기잖아. 그럼 다 압니다. 소문 그만 퍼져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에 뭐냐면 뭐 내가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데 그 동네 아줌마도 있거든요. 보통 가난 동네 가보면 이제 약간 평상이 있어. 평상에 막 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마늘 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하거든요. 그래 학교 갔다 오냐 이런 인사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 나의 아버지 또 어제 또 술 마시고 또 비트비트 들어가던데 괜찮다나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사실 좋은 건가 이게? 뭐 그분들 딴에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뭔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먹어보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어떤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별로 그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고 알린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한다는 거.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임대 아파트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중아파트라고 하죠. 네, 이것도 내가 본 적 있는데 뭐냐면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있죠. 중마고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현재 임대 아파트 안 살아요. 떠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학교 다닐 때는 임대 아파트 살았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스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스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가 되면 이제 임대 아파트 되면 밖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 문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임대 아파트 딱 입고 들어가자마자 너 걔 아니냐? 그 백사동 사는 걔 아니냐? 예, 맞아요.
너희 아버지는 요즘에 술, 뭐,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 물어봐.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평상이 있거든. 평상이 또 그 아저씨들 술 마시면서, 낮술 마시면서, 학교 갔다 오냐? 어? 야, 너 너희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 같이 먹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마주쳐, 이게. 보통, 임대 아파트 살면 그 동 있죠. 복도시. 그 있잖아요. 그 동에 얼굴을 다 알아요.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도 알고, 가족 사안도 압니다. 누구 집 딸내미고 누구 집 아들내미인지 압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압니다. 그 친구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그 친구가 뭐, 어느 군대 갔다 오고, 뭐,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소문내.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진짜로.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윗집 아저씨 몰라요. 예. 이게 정상 아닌가? 근데, 근디 아파트는, 막 이렇게 뭐, 누가 자녀가 몇 명이고, 누가 이제, 뭐 학교 뭐, 어느 학교 다니고,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아버지가 뭐, 어떤 사고 치고 다 알아, 이게. 좀 그런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나, 좀, 상황이 안 좋을수록,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그리고 남의 어떤 치부 있죠. 남이 안 좋은 거, 남이 사고 친 거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많이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소문냅니다. 소문내가지고 상담을 안 차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의 치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는 게 낫습니다. 예. 별로 할 거 없고 시간 남아 돌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